눈. 약 6% 사람들이 눈알을 진동시키고 앞뒤로 빠르게 흔들 수 있어요. 눈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묘기 같은 거예요. 파티에서 잘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뼈는 매일 많이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여러분 몸무게의 2~3배를 흡수할 수 있어요. 인상적이죠? 하지만 치아는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물면 이는 무려 90kg에 달하는 놀라운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그나저나 에나멜은 여러분의 골격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위는 1.8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꽤 놀라운 용량을 갖고 있어요. 콜라 큰 병 하나의 양이죠. 음식은 내려가기 전에 이로 잘게 씹히기에 얼마나 많은 고체 음식을 뱃속에 넣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건 어려워요. 칠면조가 들어갈 공간은 분명 없을 테지만 적절한 크기의 치기는 들어맞을 거예요. 손을 돌릴 때마다 안에 있는 뼈들이 실제로 교차해요. 손을 잡아서 확인해 보세요. 네, 별로 쓸모는 없죠. 이제 위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만약 배를 가리키고 있다면 죄송해요, 틀렸어요. 여기 윗부분 갈비뼈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뼈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여러분의 몸은 약 60%가 물이라는 것 아시죠? 여기서 새로운 점은 여러분의 뼈도 이게 있다는 거죠. 인간 골질량의 약 2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맹장이 여기 있을 게 아니라고 해요. 아무도 우리가 그게 사실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그게 우리 조상들이 먹던 나무 껍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주장해요. 그게 더 이상 우리 일상 식단이 아니니 맹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어느 정도 유사해요. 둘 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다양한 액체가 필요하죠. 엔진은 휘발유가 필요하고 눈에는 눈물이 필요해요. 잘 작동하기 위해선 눈물이 눈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눈을 2만 번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 눈꺼풀은 일종의 압률이 닿게 같네요. 비록 우린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거의 털로 덮여 있어요. 심지어 배꼽에도 자라요. 이것의 목적은 보풀아기를 잡는 거예요. 인체에서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곳은 눈의 각막이에요. 대신에 눈물과 눈앞의 체액에 의해 공급을 받죠. 여러분에게 개인 보디가드가 있다는 걸 몰랐다면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간은 독소와 원치 않은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경비원이에요. 또한 꽤 강하고 심지어 재생도 돼요. 얼굴이 빨개지면 체내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볼이 약간 붉어질 뿐만 아니라 위 안쪽도 붉어져요. 그건 거기에 혈관이 아주 많고 평소보다 피가 많으면 빨갛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43%만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과 다른 신체 부위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로 이루어졌어요. 비록 여러분의 세포가 미생물의 세포수보다 적다 해도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한번 세봅시다. 먼저 해보세요. 위는 3, 4일에 한 번 위벽을 교체해요. 그건 위가 스스로를 잡아먹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화산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자는 동안 확실히 쉬는 건 코예요. 자는 동안 고약한 냄새를 못 맡죠? 문제는 후각이 기본적으로 밤에 비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만약 침실에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난다 해도 여러분은 신경도 안 쓰게 될 거예요. 우린 자고로 플라스틱, 물건, 유리, 동전 그리고 다양한 작은 물체들을 소화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48시간 안에 소화관을 통과할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절 믿으세요. 시간 낭비 마시고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땡!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1조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린 또 다른 무엇보다 그걸 더 잘 기억하고 심지어 냄새는 먼 기억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린 소량의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있지만 인간의 소화 시스템은 불을 싫어해요. 초식동물들은 생립과 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이빨과 여러 개의 위장을 갖고 있지만 우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섭섭해하지 마세요. 포유류 중에 인간만이 항상 2개의 뒷다리로 걸을 수 있고 평생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캥거루나 고릴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반대할 수 있지만 캥거루들은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들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의 도움을 받아요. 위는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수비선수예요. 위에 있는 염산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함께 들어온 위험한 음식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를 죽여요. 이 산은 위도 소화할 수 있지만 점막이 위를 보호해주죠. 체지방은 그냥 성가신 게 아니에요. 이건 단열체, 에너지 비축제 및 충격 흡수체죠. 몸은 지방 대부분을 허리 부분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내부 장기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것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2개의 정말 빠른 근육이 있는데 눈꺼풀 닫기를 조절해요. 이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사작용이 일어날 때 이 근육들이 약 100m초 안에 눈을 감게 하죠. 이건 0.1초도 안 걸려요.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해요.
나머지 모든 건 이 세 개를 조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간의 시각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얼마나 많은 조합을 볼 수 있는지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평균 100만 정도 되죠. 하루에 2번 이를 닦아도 절대로 각을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입은 여전히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이런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그 안에 살아요. 좋은 소식은 이 박테리아들 대부분이 몸에 좋고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러운 곳은 배꼽인데 아마도 제일 무시당하는 곳이기 때문일 거예요. 문제는 우린 태어나서 배꼽을 쓸 일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쓸쓸한 곳엔 온갖 세균, 땀, 먼지가 쌓여 있어요. 배꼽엔 2,3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있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강한 악수가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한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새끼손가락 덕분일걸요? 그냥 농담이에요. 어쨌든 새끼손가락이 제일 강한 손가락이에요. 이 겸손한 손가락은 여러분 손 힘의 50%를 담당해요. 그럼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가락은 엄지죠. 손 움직임의 40%를 혼자 차지해요. 자, 이렇게 아마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되겠네요. 또 겸손한 두 도우미는 여러분 몸무게의 약 49%를 지탱하는 발가락이에요. 만약 인간에게 발가락이 정말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믿지 마세요. 이것들은 걸을 때 밀어내는 주요 역할을 해요. 토마토는 사람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유전자 수가 아니라 유전자 연결의 복잡성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손톱은 우리가 무작위로 작은 물체를 잡고 스티커를 벗겨내는데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에요. 만약 누를 수 있는 단단한 구조가 없다면 무엇이건 얼마나 꽉 잡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머리색은 유전자에 의해 쉽게 설명되어져요. 자연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2%를 넘지 않아요. 그 다음은 금발로 약 3%죠.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다양한 갈색 색조들로 약 11%가 있어요. 대부분은 아주 어두운 갈색을 포함해 검은 머리예요. 네, 어느 정도 길면 머리카락이 더 이상 안 자라요. 머리카락은 보통 2년에서 7년 정도 자라기 때문에 보통 106cm를 넘지 않아요. 가장 긴 머리로 모든 기록을 깬 중국에서 온 이 여자에게 그 말을 해보세요. 2004년 그녀의 머리카락 길이는 5.6m였어요. 라푼젤, 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우리가 웃고 생각하고 뭔가를 보고 꿈을 꾸고 움직이고 몸으로 다른 활동을 할 때 작은 전기와 화학적 신호가 그 연결을 따라 뉴런들 사이를 흘러요. 우리의 뇌는 항상 활동하며 가끔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활발해요. 그래서 뉴런은 전 세계 모든 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만들고 보내줘. 바깥 어딘가에 앉아있는데 벌레 한 마리가 다리에 있어요. 피부에 감각 뉴런이 있는데 빠른 속도로 뇌로 메시지를 보내요. 시속 193km래요. 뇌는 그 곤충을 빠르게 떨쳐내기 위해 그 메시지를 다리로 되돌보내는데 이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요. 시속 320km죠. 발톱은 손톱보다 약 4배 느리게 자라요. 그건 우리가 발에 비해 손으로 더 많은 걸 하고 그 때문에 손톱에 더 많은 외상을 입혀서요. 오른손의 왼손과는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피부를 덮기 때문에 일어나요. 또 이것들의 다양성은 우리의 피부 두께, 습도, 온도, 질감 그리고 화학물질에 달려있는데 이게 오른손과 왼손을 다르게 사용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손톱과 털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졌는데 케라틴은 다른 동물들의 특정 신체 부위에서도 찾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예로 발톱, 발굽, 뿔, 양목, 털, 깃털, 부리, 거북이 등껍질, 호자의 가시가 있죠. 우리의 몸은 별가루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의 몸의 더 복잡한 요소들은 초신성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최초의 별들은 그저 함께 끌어당겨진 가스덩어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소 과정을 시작했어요. 이게 결국 중심의 핵반응을 일으켰어요. 빅뱅 직후에 그곳에 있었던 별들은 지금 우리 태양보다 50배 이상 컸어요. 그 안엔 원소를 만드는 끊임없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 별들은 연료를 더 빨리 연소하고 있었죠. 인간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수십억 년 동안 그 별들 안에서 형성되었으니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일부가 불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멋지죠?